탄핵, 또 탄핵, 또 탄핵. 일방적인 정부의 예산 삭감을 통한 행정부를 마비시킨 야당의 실체를 전 국민들이 알아버렸고, 법치와 공정이 모두 무너뜨려지는 것을 국민들이 모두 보았고, 대통령 불법 체포와 불법 구속을 보면서 저 민주당은 국가와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나라가 망하든 말든 오직 자신들의 권력 욕심뿐이라는 것을 모든 국민들이 알아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당이 주장하는 대통령의 내란이 아니라 거꾸로 국민이 뽑은 우리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행정부와 국가의 시스템을 모두 마비시키려는 거대 야당 민주당이 바로 내란 세력임을 모든 국민들이 알아버렸기 때문입니다. 세대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 기성세대가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괜찮아요. 그리고 울지마. 대신에 행동으로 옮겨지고 실천하는 이 땅에 공정하고 합리적이고 법과 절차가 지켜지는 이런 대한민국을 위해서 먼저 거리로 뛰쳐나오고 아스팔트 위에서 목소리를 먼저 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멋있다. 그래서 2030 세대들이 먼저 만든 단어입니다. 비상계엄이 아니며 이것은 모든 국민들에게 정치의 중요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우쳐주고 법과 질서가 무너지면 모든 국가도 무너진다는 것을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선포한 그 비상계엄이 모든 국민들을 일깨우는 계몽령입니다. 비상계엄을 통해서 그동안 감추어졌던 언론의 편파 보도에 적나라한 현실도 이번에 알게 되었고, 법치와 공정과 상식을 모두 무너뜨린 공수처와 서부지법의 불리한 재판관들,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실체까지도 모두 알려주게 된 계몽이라고 저는 100% 저도 계몽령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곧 비상계엄 직후에 10%밖에 되지 않던 대통령 지지율이 지금 50% 넘어간 것이 바로 그 증거 아니겠습니까? 대통령 지지율이 이렇게 올라가면 헌법재판소에서 절대로 대통령 탄핵 인용을 선고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감히 헌법재판관들이 국민의 뜻을 거역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들이 이러한 국민의 뜻을 거역한다면 그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 1조에 명시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대한민국의 헌법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 되고 국민을 거역한 불로이한 헌법재판관들은 대한민국의 반역자이며 헌법 정신을 유리는 민족의 역적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싸우자!
여당인 국민의힘 국회의원 여러분들께 부탁드립니다. 누구나 실수는 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비상계엄 선포 직후에는 이거 미친 짓이다 라고 비판했습니다만, 시간이 지나면서 대통령의 깊은 계몽령의 뜻을 알고 지금은 우리 대통령 살리는 일에 모든 것을 걸고 이 뜻이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께서도 이제는 모두 하나 되어 우리의 대통령 탄핵을 기각시키고 직무복귀할 수 있도록 같이 힘을 합칩시다. 이번 비상계엄으로 계몽이 되고 또 그동안 몰랐던 많은 것이 드러나는 선관위나 공수처나 사법부, 헌법재판소까지 함께 개혁을 해나가시고 새롭게 갈등이 아니라 통합으로, 과거가 아니라 미래로 세계가 이런 경제 불황 속에서도 언론인들은 잘 보도하지 않는데, 이런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우리 지난해 2024년 수출액은 무려 6,600억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그 속에서 국제무역 수지는 500억 달러 흑자를 기록하였습니다. 이런 위대한 대한민국과 우리 국민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현재 우리 대통령께서는 지금 갇혀있지 않습니까? 갇혀 계신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들을 수 있도록 다 같이 윤석열 대통령, 제가 윤석열하면 대통령 한번 해주십시오. 윤석열! 세계에서 가장 가난했던 나라가 국력 6위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은 당신께서는 못 먹고 못 입고 못 누리고 오직 국가와 가정과 자식 세대들 먹게 살게 하려고 불철주야 희생하고 헌신하신 우리 부모 세대들의 땀과 노력 덕분 아니겠습니까? 이제 늙어서 주름은 깊어지고 기력은 약해졌지만 우리는 우리 자식 세대들을 위해서 헌신하신 우리 부모 세대,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의 감사함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저희 아버지, 어머니 역시 마찬가지로 가난 속에서 평생 농사 지으시면서 자식 위해서 고생만 하시다가 저희 아버지께서는 크게 호강 한번 못 해보시고 이미 하늘나라로 가셨고, 저 시골 경산에는 저희 어머니 홀로 계십니다. 우리 2030 세대 여러분, 그리고 4050 세대 여러분, 모두 같은 마음으로 우리 자식들 위해서 헌신해주신 우리 대한민국을 이만큼 먹고 살게 만들어주신 우리 부모 세대분들,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분께 감사의 뜻으로 뜨거운 박수를 한번 보내주십시오.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감사합니다. 이번에 저는 공수처에서 우리 대통령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불법 체포 과정, 불법 체포영장 가지고 대통령 관저에 쳐들어가서 무려 3,000명이나 넘는 경찰을 투입해서 그 당시에 관저 밖에서 탄핵 찬성 반대 시민들도 모여 있었고, 경찰과 그리고 관저 안의 경호처가 극단적으로 충돌 직전에 있을 때, 그때 야당에서는 총 맞더라도
받습니다. 어떻게 국민들인데 총 맞아가면서 끌어내라고 하는 말이, 그런 말 하는 사람이 진정 지도자가 맞는지 묻고 싶습니다. 반면에 그것을 지켜보고 계시던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관저밖에 탄핵을 찬성하던 반대하던 모두 우리 국민이고, 소중한 경찰도 우리 국민이고, 경호처도 우리 국민인데 맞아요. 단 한 명도 다칠 수 없다, 절대로 충돌하면 안 된다, 차라리 내가 끌려가겠다라고 대통령께서 스스로 희생하시는 걸 보고, 저는 그때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이 대한민국과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는지를 그때 진심을 알았습니다. 이번에는 좀 무거운 마음으로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지금 갇힌 우리 대통령을 구출해내고 탄핵 기각시키고 직무 복귀시키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헌법재판소 위에 대한민국 국민, 주권을 가진 우리 국민이 있다는, 그래서 지지율을 높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고, 두 번째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을 반드시 기각시켜야 되는 것이 현실적인 두 번째 문제입니다. 문영배 불의한 재판관의 첫 번째 사실은 이재명 야당 대표와의 너무나 친분이 깊은 관계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언론에서 이렇게 말해도 헌법재판소에서는 개인적 관계로 재판 심리에 영향이 없다라고 말했지만 도를 넘었습니다. 문영배 페이스북 팔로우하는 사람은 김재동, 김어준, 이재명, 그런데 이렇게 자신의 과오 또는 한쪽으로 치우친 사람이 발각이 되고 드러나게 되니까 페이스북 계정을 삭제해버렸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법적으로는 증거인멸입니다. 겁쟁이. 그리고 문영배 스스로 밝히기를, 나는 우리법연구회 내부에서도 가장 왼쪽에 있는 사람이다 라고 고백했고, 그것을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문영배 본인은 극좌파라고 스스로 페이스북에서 밝혔던 것입니다. 이런 극단적으로 좌편향적인 국가관을 가지고 이재명과 친분이 두터운 이런 재판관이 과연 공정한 심판을 할 것이라고 믿는 사람이 과연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충격적인 것은 그 이미선 재판관의 여동생 이상희 변호사는 윤석열 대통령 퇴진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이것은 법적으로도 이해충돌 아닙니까? 양심이 있다면은 이런 재판에 이해충돌에 연관되는 재판은 기피 신청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또 언론에서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집회하고 나면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을 흔들고 불신을 조장하고 헌재 심판 결과에 대해서 미리 승복하지 않겠다는 사전 포석이라고 보도하는 언론이 있을 것입니다. 제대로 된 재판관들인지 아닌지 사실을 알리는 것이고, 그럼 이런 것을 말하지 않고 몰래 숨기고 헌법
헌법재판소 심판을 무조건 받아들이라고 하는 겁니까? 누가 먼저 잘못했습니까? 전환길이 문제입니까? 불리한 재판관이 문제입니까? 헌법재판소는 공정성을 상실하는 순간 존재 가치를 잃는 것입니다. 어제 대통령 변호인단의 석동현 변호사님께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우리가 지금 광화문에서 여의도에서 구치소 앞에서 오늘은 부산에서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 탄핵 기각시키고 얼른 빨리 대통령으로서 직무 복귀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목소리 내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다 아시고는 너무 고맙다고 우리 국민밖에 없다고 여러분들께 전해달라고 저에게 전화해 왔습니다.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는 들리도록 큰 소리로 한번 불러봅시다.